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난 강의 괜찮았나요? 너무 재밌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또 듣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보기 해야 된다고 네, 다시 생각합니다. 보기 해야 돼요. 네.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총론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은 강론. 우리 이제 법에는 총론과 강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론은 뭐냐면 대략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상적인 내용을 총론이라고 하고 이제 강론은 뭐냐면 이제 실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이혼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이혼 안 할 건데 그러면 이번 강의는 그냥 스킵해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혼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 모든 분쟁에 공통되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뭐 이혼 재판이라고 특별한 게 없거든요. 다른 재판과 이제 마찬가지 논리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뭐 분쟁에 지금 뭐 휘말리고 있다 아니면 앞으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한번 들어보시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혹시 재판 해보셨어? 재판? 재판 아직 경찰서에도 안 가봤는데. 경찰서도 안 가보셨어. 자, 너무 착한 분만 많으면은 굶어 죽는 직업이 있어요. 변호사 큰일 납니다. 여러분과 같이 나 평생에 재판 한 번도 안 해봤다. 경찰서 안 가봤다고 변호사 할 일이 없어. 큰일 나겠죠.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 뭐 이제 교회 뭐 믿음에도 보면은 항상 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악이 있죠.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고 친구가 있으면 원수가 있고 다 그런 것 같아. 어떻게 선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인간 세상이 아니죠. 예. 천국에 가면은 선한 사람만 있겠죠. 그죠? 지옥에 가면은 악인만 있겠죠. 근데 우리 인간 세상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섞여 있죠. 맞아요. 섞여 있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아무리 선하지만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선한 여러분을 사기치려고 소위 말하는 등친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을 잘 알고 있어야죠. 주여!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자 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부자가 안 됩니까? 맨날 며칠을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나가서 돈 벌어. 비슷합니다. 로또라도 하나 사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겠느냐. 뭔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항상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한테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려면은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알아야 돼요. 네. 무장을 해야 돼요. 뭘로? 법으로 무장해야 돼요. 법치주의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힘센 게 법이에요. 여러분 법을 이길 수 있는 거 있어요? 옛날에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아무리 돈을 많은 사람도 잘못하면은 교도소 갑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가셨고 재벌도 교도소를 가잖아요. 그만큼 법이 무서운 거예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센 거예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퍽치기라고 하죠. 한밤중에 골목길에서 여러분을 퍽치기 해가지고 여러분을 크게 다치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뭐 지갑을 가져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에 신고. 신고해야겠죠. 경찰에 신고해서 내가 이런 거 퍽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럼 경찰이 뭐를 물어볼까요, 처음에? 뭐를 볼까요? 장소? 사건. 뭐를 확인할까요? 원한 있는 사람이 있었나? 네. 그런 것도 물어보겠죠. 네. 근데 강도가 여러분 원한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도 이유 없이 한 사람. 길 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 돈 뺏으려고. 그럼 경찰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 CCTV죠. CCTV. 왜 경찰이 CCTV를 볼까요? 여러분의 진술이 가장 중요할 텐데. 증거를 증거.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죠. 증거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증거를 봐서 CCTV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맨날 여러분을 때립니다. 술 먹고 때리고 괴롭히고.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법정에 갔어요.
자, 한번 연극을 해볼게요. 우리 이제 김혜선님이 네. 폭력에 시달린 아내분이었어요. 법정에 오셨어요. 이혼 법정. 네. 판사가 이제 물어보겠죠. 김혜선님, 네. 네, 여기 왜 오셨어요? 남편이 네. 밤마다 술 먹고 하도 때려가지고요. 네.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그래요. 더 이상 아이고. 못 맞겠어요. 네. 그래서 이혼하시려고요? 네. 네. 남편 이인성님 출석했습니까? 네. 네. 진짜 아내 때렸어요? 전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아 기억이 안 나요. 우와 갑자기 열받는다. 오. 자 김혜선님, 네. 남편이 기억이 없다는데요? 아니 여기 지금 자 그만하시고 시간 없으니까 집에 가세요. 이혼 기각입니다. 땅땅땅. 좀 과장하긴 했지만 이런 프로세스예요. 진짜 증거가 중요하네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법정 와서 내가 나 피해자예요. 다 그래요.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다 피해자라고 하고. 근데 남편이 만약에 인정을 했다. 아 그러면 증거 필요 없죠. 그렇죠. 인정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인정 잘 인정 안 안 하잖아요. 하죠. 그죠? 안 하죠. 예. 대부분의 이제 피고는 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요. 대부분이.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딱 한 명 봤어요. 제가 16년 변호사 생활, 제가 이제 17년 차가 되네요. 딱 한 명 봤습니다. 판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판사도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재판이 잘 끝났어요. 남편이 이렇게 반성하니까 아내도 이제 마음을 움직인 거야. 남편이 이렇게 죄를 인정을 하네, 잘못 인정하네. 한번 화해를 해볼까?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도 받아보고 잘 됐어요. 그건 이제 극히 외적인 0.001%의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언제 때렸어? 응? 네가 바람 폈잖아. 네가 잘못한 거야. 판사님 잘 됐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혼 청구하려고 그러는데 저 여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반소하겠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소를 하면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 인간이 이혼은 동의했구나. 더 교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또 많이 보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이인성 님이 지금 엄청난 재력가야. 본인 명의로 재산이 한 300억 정도가 있어요. 전부 다 본인 명의예요. 굉장히 재산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 있죠. 아내도 못 믿어. 근데 이제 맨날 본인은 가부장적이고 아내는 이제 한열 취급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인간하고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겠죠. 대부분 그렇죠. 자, 그러면 이혼하면은 이제 이혼하고 재산 분할도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재산 분할 최대 50%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인성님 솔직한 우리 인간의 이제 심리로 돌아볼게요. 인간의 본성으로 아내가 이혼 소송하고 반 달래 주고 싶을까요? 못 주죠. 못 주죠. 그렇죠. 아내분 보고 계시죠? 아니, 300억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남자 입장을 볼게요. 남자 입장에 남자의 변호사는 어떻게 코치를 할까요? 아내가 지금 이혼 소송을 했어. 이혼하고 재산 분할 50% 지금 한 150억 달래. 자, 남자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머리를 쓰면은 이걸 재산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여자가 잘못했다. 만들어요. 여자가 바람을 폈다거나 뭐 이렇게 약간 거짓말을 잘못해서? 좀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우리나라가 이혼하기가 쉬운 나라예요, 어려운 나라예요. 미국과 대비해서 어려운 나라. 어려운 나라고 그랬죠. 미국은 그냥 파탄되면 그냥 우리 이혼된다. 싸대기 하나로 끝난다. 하나도 안에 끝난다. 그렇죠. 한국은 반대로 이혼이 굉장히 어렵다. 예. 그거를 이 법을 이용하는 거야. 한국법. 한국은 이혼이 어렵구나. 네. 자, 이혼이 안 되면 필연적으로 재산 분할은 할 필요가 없네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이용하는 거죠. 아, 이혼 안 하면 되겠구나. 나 이혼 안 하고도 지금 마음대로 살았는데 뭐 이미 별거를 했고 막 불편한 거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정 와서 사랑합니다, 이 여자를. 그렇죠. 쇼를 하는 거죠. 와, 지금 사랑의 전쟁이에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쫄깃한 거야? 자, 다시 한번 연극을 해볼게요. 두 사람이 철천지 원수 같은 부부인데 이제 우리 남편은 이혼하기 싫어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연극을 합니다. 자, 법정에서 딱 만났어요. 우리 여기 왜 온 거야? 여보, 나 놀러 가자. 여보 이혼하고 싶어. 아니야, 우리 여행 가지. 다 예약해놨어. 무슨 여행이 한 번도 3주 뒤에 여행 가본 적이 없는데 신혼여행도 안 갔어 우리 여보 무슨 말이야? 아니야, 내가 저기 비행기도 다 끊어놓고 우리 놀러 가자. 여보 지금. 이혼해 제발. 제발 아니야, 이혼해줘. 지금 가자. 손 이렇게 따뜻해 잡지 마. 그렇죠. 나 이런 부분 많이 봤어요. 아 진짜. 진짜 원수 같은 부분인데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제 아내 측이 이제 변호사면은 뭐 남편이 뭐 평상시에 뭐 때리고 뭐 무시하고 이제 막 그래서 이제 별거도 이제 했는데 갑자기 몇 년 만에 본 남편이 법정에서 심지어는 여보 사랑해 껴안아요. 포옹하면서 막 머리 쓰다듬으면서 왜 이제 왔냐고. 우리 집에 가자. 이게 뭐 하는 거야? 이혼 취하해.
이렇게 하는 거야. 판사님,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이혼 재판 말이 안 됩니다. 제 사랑을 좀 봐주십시오. 막 이렇게 연극을 해요. 판사도 뭐 정말 사랑하나? 당황하죠. 막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럼 다음 기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딱 나가잖아요. 법정 딱 나가니까 이 여자가 어디다 감히 소송을 해? 제가 봤다니까. 갑자기 얼굴이 싹 벌어더니 네가 감히 소송을 해? 빨리 취하해. 자,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음 시간에 녹음기를 준비하라 그랬죠. 남편의 진면목을 보여야 된다. 왜냐면 아내가 평상시엔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남편의 이 거짓된 모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판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판사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 측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이혼 안 해. 예. 그게 유책주의의 문제점이에요. 우리나라 법에. 이혼 안 하면 모든 재산 다 남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희한한 게 부부 별산제라고 해가지고요. 아무리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도와줘도 명의자가 다 그 사람 거예요. 100% 다. 남편이 다 그거를 처분해도 아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혼 안 하면 또 아내가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기가 또 굉장히 어려워요. 증거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해서 이제 이혼을 하려면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떤 증거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때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 몰래 설치해가지고 때리는 장면을 찍거나 맞은 흔적들을 사진으로 찍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사진 찍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진도 물론 증거가 네네. 되는데 남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진하고 진단서 떼면은 내가 때린 거 아니야. 내가 때린 거 아니야. 네가 다른 남자한테 맞은 건 내가 때린 건지 어떻게 알아?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 사실 사진에 누가 때렸는지 나와요? 아니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진단서 누가 때렸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100%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그 메신저로 네. 이렇게 글을 남겨서 남편이 때렸습니다. 아니 남편한테 너가 나 때려서 나 아팠잖아 이렇게. 그렇지. 하면은 그건 좋은 방법. 유도신문 하는 거죠. 유도신문. 증거가 없으면 만들면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갈 수 없죠. 네. 지금이라도 과거를 회상할 수는 있죠. 그 사람이 인정한 거를 갖고 그렇죠. 있으세요. 인정하게끔 만들면 돼요. 근데 그냥 웬만한 사람은 넘어가겠지만 또 그런 사람들은 넘어가죠. 이미 변호사까지 만나고 다 준비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내가 얘기하면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 가만히 있어요. 긍정도 부인도. 그 긍정도 부인도 안 하면 인정한 거예요? 아니죠. 본인이 인정을 해야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뭐 연예인 있잖아요. 막 남편이 막 때리려고 한다. 그럼 빨리 집 밖으로 나가세요. 남편이 따라오겠죠. 어디로 가느냐? 엘리베이터 안으로 가세요. CCTV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연예인 엘리베이터에서 막 그거 막 맞아요. 맞는 거 있었잖아요. 그건 빼봐겠죠. 그래서 항상 마음 아프지만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이럴 수가 있겠죠. 남편이 이제 뭐 홧김에 때렸는데 남편도 미안한 마음이 있겠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하고 각서를 받아. 각서를. 쓰세요. 뭐라고 불러주는데 쓰세요. 그 남편이 미안하니까 쓴단 말이에요. 각서. 내가 어젯밤에 와이프 때렸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누구하고 도장 꽝 찍으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효력이 있구나. 네, 그래서 각서를 받고 증거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 오히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내가 나는 맞았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 근데 남편이 예를 들어 이혼 소장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치가 않는데 갑자기 남편이 소송을 했다. 반대로 아내가 소송을 했다. 남편은 원하지 않는다. 이혼도 근데 서로 합의로. 그렇죠. 합의가 되는 방법이 있고 네네.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소송을 가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혼 절차가 두 가지가 있어. 협의가 되면 협의요.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막 화가 나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이혼 소장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혼 소장에 막 좋은 말이 있을까요? 그렇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런 말 써 있어요? 아니요. 지옥입니다. 우리는 결혼부터 잘못됐습니다. 일단 연애 때부터 막 돌아가서 막 인신공격을 다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화가 나니까 다시 공격을 합니다. 이 여자가 뭐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 진단 싸막 되거든요. 그러고는 이혼 안 하겠대. 판사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서로 막 진흙탕 싸움하는데 서로 한 명은 이혼 안 하겠대. 이혼하라고 하죠. 저라도 이혼하라고 할 겁니다. 그냥 이혼하세요. 이혼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상당수의 판결문이 이혼하는데 부부 쌍방이 규칙사에 이혼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하도 진흙탕 싸움하니까 이거 판사가 보더라도 누구 잘못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맨날 법정 나서 싸우기만 해. 그러니까 지치죠, 판사도. 그냥 이혼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정말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꼭 참고
법정 가서는 화를 누그러뜨리고 침착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판사님, 저는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좋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칭찬을 해주세요. 그게 참 쉽지가 쉽지가 않을 것 않지만 같은데. 가정을 지키려면 그 정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 감정 조절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가정 지키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둘 다 만약에 그냥 뭐 동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혼 사유가 입증이 돼서 이제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네. 자, 이혼을 하려면 이제 뭐가 또 필요해요? 뭐 무슨 단계가 이제 거쳐야 돼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 재산 문제가 이제 필요하죠. 재산 분할. 자, 재산은 누가 얼마나 가져가게 될까요? 부부니까 5대5 아니에요? 아니면은 무조건 5대5? 남편이 잘못하면 7대4? 그냥 많으면 이제 혼동하시는데 상대방이 잘못하면 받을 수 있는 건 위자료고 여러분 위자료 많이 들어봤죠? 위자료는 네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위자료는 많이 안 나요. 1,000에서 2,000 이 정도예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재산이에요. 재산이 많으면 이걸 어떻게 가를 것이냐. 근데 여러분 재산도 종류가 많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산이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재산 뭐 있어요? 차, 집. 집, 또 주식. 주식 됩니다. 주식. 아, 주식도 나눠요? 그럼요. 주식도 얼마나 큰 재산 아닙니까? 아직 퇴직 안 한 분도 퇴직금도 되고. 그다음에 요즘 코인 많이 하시죠. 제가 요즘 네네네. 코인 가시면 안 돼요. 코인으로 대박 났다. 됩니다. 그 굉장히 재산 많아요.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런 건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어. 근데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다 누가 뽑아오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게 다 되는데 네.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부동산은 너무 뻔하죠. 네. 지분. 그다음에 은행 예금 같은 것도 알죠. 근데 이제 알기 어려운 게 뭐냐면 주식. 주식은 모를 수가 있고 더 어려운 건 이제 비트코인. 코인은 뭐 내가 뭐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알지도 못하잖아.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회사만 알면 됩니다. 금융, 예를 들어서 예금이다. 은행만 알면 돼요. 주식은 증권사만 알면 돼요. 종목은 몰라도 돼. 삼성증권, 뭐 미래에셋증권 거기만 알면 돼요. 코인은 뭘만 하면 되느냐? 코인은 더 쉬워졌어요. 요즘에 코인 거래소 하도 많은데 특근법이 생겨가지고 딱 4개 회사만 법원에서 신고를 받았거든요. 아니, 그 국가에서 4개 회사만 알면 돼. 거기에 조회만 하면 돼. 이 사람은 주민번호 다 실명 인증됐거든요. 그러면 쫙 나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코인에 딱 얼마 잔액이 얼마 있는지. 그러면 그 재산분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논리적으로도 그래요. 남편이 뭐 하고 다니는데 전혀 관심도 없다. 그러고 나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기여도를 인정하려면은 남편이 이래서 건물이 있으면 건물 가가지고 청소도 좀 하고 세입자도 좀 만나보고 뭐 증권을 했으면은 뭐 투자도 좀 같이 얘기도 해보고 이 정도는 얘기를 해봐야지 기여도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기여도를 주장하냐고요. 자, 근데 희한한 게 제가 모든 재산이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재산 중에서. 이거는 안 돼요. 재산 분할이. 뭐가 안 될까요? 이것도 큰 돈이 될 수가 있는데. 힌트 주세요. 힌트? 요거 아싸 내가 이 번호만 딱딱 맞춰가지고 대박 났네? 복권. 로또. 유일하게 재산 분할 안 되는 게 로또 복권입니다. 굉장히 이것도 분쟁이 많아요. 왜 그거는 안? 로또 복권은 왜 안 될까요? 기여도가 기여도? 없어서? 그렇죠. 재산 분할은 기여도가 있어야 되거든.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사실 상대방이 몰라도 결혼 생활 중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투자는 네.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뭐 옛날 며칠 하잖아요. 뭐 길면 몇 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관여 안 해도 기여도가 있다고 봐요, 법원에서. 근데 로또는 단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방이니까. 한 방에. 그렇죠. 그것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어요. 완전히 행운이죠. 이건 뭐 투자에 뭐 이게 기술이 있어요, 로또에? 그냥 가서 사는 거니까. 그냥 가서 사는 거죠. 이건 100% 운이잖아요, 사실. 근데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어느 정도 실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코인 같은 것도 다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도박하고도 비슷해. 도박은 순전히 운에 따라서 되는 걸 도박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도박이다 아니면 로또다 이렇게 순전히 실력이 아니라 행운에 의해서 되는 거는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안 돼요. 그 사람 온전히 그 사람 거예요. 꿀팁이네요. 아니야, 너무 사랑해. 자, 또 이혼 사유 중에 또 많은 게 아까 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려면 상대방이 잘못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또 많은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 폭행도 있지만 외도도 많겠죠. 네. 외도 많아요. 김 회사님, 만약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남편분이 바람 피는 게 걸렸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 가정. 잠깐만요. 네. 일단 남편을 조용히 이렇게 따로 불러서 네. 단둘이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 외도가 이혼의 이제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외도했다고 해도 말만 가지고는 돼요? 증거가 있어야겠죠.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진 같은 거 많이 남기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남녀가 이제 뭐 호텔에 들어가면은 112 신고했어요. 경찰 아저씨, 우리 남편이 바람핍니다. 경찰도 참 못한 짓이야. 그러면 그 모텔이나 가가지고 경찰이 같이 가가지고 이제 그 모텔 주인한테 키 받아가지고 이제 열어요. 열어가지고 둘이 이제 납치해 있는 거를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아야 되니까 잡아요. 근데 이게 무슨 야만적인 행동이냐고. 그래서 간통죄는 사실 폐지됐거든요. 그 간통죄는 이혼을 또 해야만 간통죄로 고소하는 거니까 가정 오해를 깨는 법이다. 이상한 법이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유언 판결에서 이 간통죄는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어떤 여자랑 호텔 간다. 경찰한테 전화하면 혼나요. 그럼 가정 내에서 해결하지 왜 경찰이 공권력을 낭비하냐고. 경찰이 도움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 지금 내가 들어가서 그러면 그 호텔에 가서 내가 안 했는데 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증거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뭐 옛날 같이 뭐 호텔 급습해서 가는 건 없고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증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휴대폰이 판도라의 상자예요. 메시지든. 거기 다 있어요. 뭐 톡이나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경우가 있죠. 비밀번호 걸어놓는 경우 열면 될까요? 사생활이라서 안 돼. 부부간에도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밀번호 여는 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많이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증거 잡기가 어려워요. 심지어는 뭐 흥신소를 뭐 의뢰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위치 추적하는 경우도 있고 별별 게 다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미 부부관계는 깨졌기 때문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만큼 이혼이 우리나라에 어렵다. 이것도 아시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재산에서 그 사람의 빚도 같이 포함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재산이 집이 하나 있어. 집이 10억짜리야. 근데 거기 빚이 한 5억 정도가 있고 또 사업하느냐고 뭐 또 빚이 또 막 5억 정도가 있다. 그럼 이 사람 재산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빵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럼 재산을 받을 게 있어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빚도 다 고려는 해야 되는 거죠. 빚은 다 빼고 그 10억만 나눠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빚은 어차피 그건 다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재산 분할은 빚은 공제하고 나머지 순재산이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공제하고. 근데 어떤 경우에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경우가 있겠죠. 네. 뭐 재산은 10억인데 빚이 20억이다. 빚을 나눠야 되는 그러면 빚이 10억이잖아요. 10억 초과. 10억을 나눠야 될까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근데 이 빚은 다 남편이 사업하는 일도 아내는 사실 뭐 집에 살림만 했어. 근데 살림만 한 아내가 5억 빚을 가져오면은 이걸 갚을 수가 있어요? 못할. 못하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5대 5예요? 기여도?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옛날에는 빚이 많으면은 그 빚은 그냥 빚을 명의자가 다 책임지도록 했어요, 법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빚이 그냥 똔똔이면은 영영이면 그냥 재산을 없는 거고 빚이 많으면 그냥 채무자가 갚는 걸로 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 이게 이런 판례가 생겼어요. 이제 남편이 사업을 이제 크게 하는데 본인 명의로는 이제 대출을 소위 말하면 다 받은 거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아내는 이제 공무원이어가지고 신용이 좀 좋았어. 그래서 아내한테 부탁해서 아내 명의로 한 몇 억 정도의 그 대출을 받은 거예요. 남편이 내가 이게 마지막으로 이걸 사업자금에서 잘 살릴게. 근데 대출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또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또 이제 싸움이 돼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봤을 때 본인 명의라서 따로 명의대로 할것 기존의 같아요. 판례면 다 아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심이 이렇게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바뀌었어요.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아내가 억울하다. 남편을 위해서 진 빚이기 때문에 남편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왜 대출을 받았는지 대출금은 어디에 썼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산 분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네. 안 하는 게 최선이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 혹시 그러면은 이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누군가 한 명이 뭐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집을 나가서 네. 다른 데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혹시 뭐 이혼을 하고 날 때 불리한 좋은 질문입니다. 예. 있는지 혹시. 여러분 그 같이 한 집에 살면서 이혼 소송하는 경우는 불편하겠죠.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따로 삽니다. 별거를 하는데 이때 주의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첫째, 집은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죠. 네. 법원 이혼 소송이 똑같아요. 집을 나간 사람이 고생한다. 그런 게 있구나. 이것도 팁인데요. 예.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유리할까요? 그 집에 기여도?
집게도구가 집을 더 지키고 많으니까. 자, 일단은 이제 부부의 재산은 이론은 집이죠. 네. 그러면 집을 서로 가지려고 하겠죠. 네. 이제 나누긴 하는데 누가 집을 갖고 돈을 갖느냐 그거 아닙니까? 집을 이제 그러면 집을 가는 사람이 유리한데 집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일단 유리한 거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집을 거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사람 내보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명도 소송하면 몇 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설령 집을 상대방의 소유권을 넘긴다 하더라도 더 많은 협상 권한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집에 대한 기여도도 더 인정받을 수가 있고 집 관리비 같은 것도 계속 내세요. 그리고 뭐 집 인테리어도 하세요. 집값을 늘리세요. 내가 내 힘으로. 그럼 내가 기여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유리한 점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